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로템이 장 초반에 급등을 보여주면서 66,000원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굉장히 아쉽게도 바로 주가의 상승폭을 내어주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오늘 현대로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이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던 데는 사실 수급에 있습니다. 제가 현대로템이 차분하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지려면은 우선은 지금 현재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것도 매집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현대로템에 대한 스탠스를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저점일 때는 매수가 들어오고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소폭의 고점을 만들어내면 특히 66,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소폭의 매도를 하는 이런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 현대로템을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밑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 62,000원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하방은 또 다져주는 그런 지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 흐름은 수급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수급은 왜 시원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매집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느냐라는 건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현대로템이 급등을 나왔던 이유는 지난 주말 동안에 현대로템이 페루와 지상무기 수출 총각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협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MOU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방산 섹터에 있어서 총괄 협약은 MOU보다는 조금 더 구속력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폴란드와 계약을 맺었던 것도 사실 총괄 협약에서는 우리가 K2 1000대를 총괄 협약을 맺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1차 이행 계약을 통해서 180대 그리고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2차 이행 계약이죠.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추측컨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게 180대 플러스 알파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1차 이행 계약 그 다음에 2차 이행 계약 이런 이행 계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번 계약에서는 몇 대를 공급을 받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고 플러스 가격까지 명확한 가격과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협약에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요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행 계약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야. 그런 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총괄협약을 맺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특히 페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지금 남미 지역에서는 페루가 우리나라에서 방산 무기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남미의 72% 정도가 우리의 방산 페루로 향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우리와 굉장히 협력 관계에 있다.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실 윤석열이 페루에 방문을 하면서 우리 현대로템의 K2 뿐만 아니라 페루의 육해공을 모두 책임진다라는 사실 수주 재팟을 터뜨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행 계약이 나와야 진짜 계약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죠. 사실 이게 계약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든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네,
기존에 우리 이미 페루와는 2010년 6월에 최초로 방산 군수 협력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최근 10년간 페루 방산 수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00억 정도 규모로 우리 무기들을 수입해 왔다, 공급을 받아 왔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MOU가 완전히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여기 이 내용에서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K2를 어느 정도 공급을 받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모두 빠져 있고, 뭐 현대중공업과 국영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의 KF-21 부품을 공동 생산한다. 뭐 있는데 다 지금 중요한 거 MOU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도 협력서 MOU죠. 네. 그래서 뭐 실질적인 매출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런 66,000원대 다시 한번 급등을 보였다가 그러고 오늘 상승분을 내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폴란드와의 2차 이행 계약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이 뭐 많게는 그저 6천억까지도 우리가 2차 이행 계약에서 폴란드와의 2차 이행 계약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스케줄이 계속 늦어지면서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 역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폴란드 대통령도 우리 한국을 방문했고, 특히 뭐 현대로템의 공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까지 방문을 하면서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발표를 했고, 게다가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방비까지 증액을 시켜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늦어지냐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네, 지금 폴란드 자체 내에서 지금 이번 9조에서 10조 정도의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미 사실 폴란드에서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가 폴란드 2차 이행 계약 때부터는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그다음 한국의 수출입은행에서 우리 보증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대출도 너네가 좀 해주라, 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2차 이행 계약을 하겠다라는 게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폴란드 측에서 아니다, 우리 지금 좀 급하다, 이거 우리가 알아서 자금 준비할 테니까 2차 이행 계약 맺자라고 다시 한번 말을 바꾸게 됐어요. 협상을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측에서는 우리 수출입은행에 관련된 법령이 있어요. 수출입은행은 어찌됐든 은행이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율이 있는데, 그 율을 벗어나서까지 지금 보증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급 준비율을 조금 더 낮추는 법안을 이미 우리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상정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게 지금 뭐 11월까지 법안을 바꾸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사금융들이 사금융, 그러니까 은행들이, 사금융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우리 시중은행들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우리 은행에서 우리 지금 그냥 우리 시중은행에서 보증을 서주고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협상이 진행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체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지금 우리 K2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최적화된 우리 K2, 기존의 K2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K2 PL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K2 PL 같은 경우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물론 폴란드 현지에서 모든 지금 기술을 폴란드 현지에서 다 생산하진 않겠죠. 어느 정도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제작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폴란드 현지로 가서 나머지 부분을 뭐 조립을 한다던가 좀 누출이 돼도, 기술 유출이 돼도 어느 정도
괜찮다 하는 적정선까지는 폴란드에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 K2 2차 이행 계약을 맺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기술을 이전시킬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폴란드도 자체 내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목표는 사실 우리나라 계속 시켜 세워주고 있었거든요. 뭐 폴란드 내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도 사실 미국의 전차보다, 미국의 자주포보다 한국계 가장 우수하다 그러고, 실제로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줄에 가장 먼저 앞세워서 보여주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왔던 게 K2였고,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게 미국의 레오파드였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방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막 치켜 세워주고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전차가 최고다, 한국의 자주포가 최고다 하면서 이런 언론 등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또 있어요. 뭐냐면은 세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조건을 내세운 게 뭐냐면, 너네가 지금 우리나라에 K2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현대로템의 대부분의 지금 수출이 방산에서의 수출을 폴란드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폴란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 폴란드에서 지금 K2 너네 공급 수주 계약 맺어줬지, K9 받아줬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그 다음에 우리가 천무까지 받아줬어. 그와 더불어서 얘네들 우리가 받아주면은 뭐까지 따라와, 얘네들의 부속품들 있죠, 얘네들의 무기까지도 사실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와 더불어서 물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이렇게 신차를 판매하고 나서 우리 현대차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차 역할이 끝나나요? 아니죠. 자동차에서 또 이제 꾸준한 매출이 어디서 나오죠? 서비스 센터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향후 애프터 서비스, MRO 사업까지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수주 계약을 맺어놓고 수출을 해놓으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먹거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지금 K2라든지 자주포라든지 K9 같은 제품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너네 물건 많이 받아줬는데 너네도 우리 거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폴란드 방산업체의 무기 체계를 우리나라에게 수출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어느 정도 맞바꾸자라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폴란드 니네가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가 만드는 드론이라든지 무기체계가 훨씬 더 월등하고, 게다가 가격도 우리나라 방산의 최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리즈너블합니다.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면은 싸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잘 만들고 기술력 최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적화돼서 지금 방산 무기 다 개발해놨는데 굳이 우리가 폴란드 거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게 되어 가고 있지 않나? 네, 어느 정도 밑밥은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폴란드도 실제로 우리나라 K2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K2가 가장 저렴했고, 그리고 현지화를 가장 잘 시켜준 게 현대로템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와 더불어서 기술 이전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현지에서 생산하잖아요. 어느 정도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을 해주기도 약속도 했고, 그런데 지금 폴란드에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 것까지 수입해라 라는 지금 요구가 들어온 건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응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중간 역할을 굉장히 여우같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2차 이행 계약이 사실은 저번 주에 완료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어느 정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저번 주에는 답이 나오기로 어느 정도
그 스케줄을 그렇게 짜놨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번 주가 폴란드의 이제 독립기념일과 이제 어느 정도 맞붙었고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폴란드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언론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번 주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네. 폴란드 2차 이행 계약 두 번째 계약이 지난주에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잖아요. 네, 지난주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다? 아직까지 협상이 아직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 어느 정도 지금 폴란드 측에서 요구하는 뭔가 다른 게 또 하나 더 더해졌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합니다. 이건 내피셜이긴 한데,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방사는 국가 간의 거래예요. 국가 다른 상대 국가, 상대 정부와 계약하는 거래잖아요. 방사는. 그러면 사실 중간에 우리나라도 현대로테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가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수출하기만 하면 대박인데 사실 환율이 지금 1,400원을 찍었잖아요. 1,408원까지 갔죠. 1,410원까지 갔죠. 이런 상황에서 빨리 계약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좀 외교력이 정말 뛰어나고 이런 협상의 능력이 있는 정부가 들어왔었다라면은 조금 더 빠르게 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이행 계약이 결국에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그게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얘네들도 막 붙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필요하니까, K2가 필요하긴 필요하니까. 이제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어쩔 거예요. 그렇죠. 그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러시아에 더 힘을 실어준다라는 거고, 러시아의 임적국들은 더더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위협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 더불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죠? 나토 너네들 방위비 더 늘려라. 너네 지금 뭐 2%, 3%, 2%대 내고 있는데 3%로 다 평균 3%로 GDP 대비 3%로 방위비 다 늘려라. 이미 사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3% 맞추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네들 전쟁 나도,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봤잖아요. 전쟁이 나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무서운 거죠. 사실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좀 지켜보자. 사실 원래는 저번 주에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가 횡보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는 발표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눌렸던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대응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6만원대 혹은 6만원 아래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한번 뭐 돌발적으로라도 이렇게 주가가 한번 조정이 크게 나왔다가 그런 다음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네, 이렇게 돌발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68,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보유 물량의 30%, 20에서 30%는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조정 나왔을 때 또 담아가고, 지금 현재 폴란드 2차 이행 계약이라는 지금 그런 호재를 가지고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말 동안에 뭐 페루와 뭐 물론 계약은 아니지만 MOU를 맺었다 이런 뉴스가 터져 나왔을 때 사실 호재가 지금 주가에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호재 반응을 크게 안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시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매수인 거고, 그런 다음에 66,000원, 68,000원대가 들어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조건 차익 실현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대로템을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 이거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현대로템이 66,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나는 과감하게 내 보유 물량의 일정 부분을 매도하지 못했다, 차익 실현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78-9834번으로 현대라고 문자 꼭 남겨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현대로템 지금부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자 현대라고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현대로템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매매 타점이 들어왔을 때 문자로 매매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그날 우리 시장의 이벤트들, 우리가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누가 봐도 HLB의 날이었죠. HLB 제가 오늘 장 초반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제 HLB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HLB 지금 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9시 11분경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HLB가 장 출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상한가로 갔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HLB에서 출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호재를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이었어요. 11분이었으니까 9시 11분이었으니까 네, 이 구간에서 제가 HLB 지금 조정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HLB 날입니다. 오늘 HLB 조정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제가 뉴스 전달 드리면서 알려드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오늘 HLB 기준으로 HLB 장중 상한가 터치하고 오늘 마감까지도 25%대 강한 마감 해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왜 급등하는지까지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냐면 지금 바로 영상 더보기란에 클릭을 하시면은 링크 올려드렸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옵니다. 입장 요청만 해놓으시면 안 되죠. 네,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신 다음에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78-9834번으로 승인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신 거를 인증을 해주셔야지 제가 승인까지 해드립니다. 문자를 안 보내셔서 지금 아직까지 제가 승인을 못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요청만 해놓으시지 마시고 승인까지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다, 지금 계좌가 개박살 나서 수익이 정말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 집중하세요. 제가 개발한 이 시그널은 단순한 매매 기법 하나를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대량 매수 주체, 매출액, 이평선, 이격도, 뉴스량 등등등 펀더멘탈, 재료, 기술적 분석 모두를 녹여내서 세력의 매집을 포착해내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무지성으로 따라만 해도 최소한 30에서 50% 수익을 가뿐하게 내실 수 있는 저만의 히든 기법인데요.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드세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상에서 노란 별이 떠 있는 거 같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노란 별 보이시죠? 이 노란 별은 세력이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인데, 여기서 이 시그널이 뜨면은 네, 종가에 매수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빠른 손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란 별이 뜨면은 여기 종가에 매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대상 오늘 7%대 상승 나오면서 지금 단기 세력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노란색 별이 떴습니다. 노란색 별이 뜨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당일에 매수를 놓치셨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더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널은 단순히 지금 당장 단기 매매가 아니라 스윙으로 보시고 끝까지 가져간다면은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매매 기법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셨어요. 24,400원 종가 여기 24,400원 보이시죠? 24,400원. 24,400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28,000원 오늘 기준으로 28,000원까지 올라가시죠. 그러면 최소한 얼마다? 최소한 지금 40% 수익을 가뿐하게 내줬다라는 거죠.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2개월 정도 바라보시고 40%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카페24도 한번 보실게요. 카페2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란색 별이 뜨고 난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바로 오르지 않아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노란색 별이 떴는데 아직까지 수익권에 도달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 말은 세력의 매집 기간을 더 오래 가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가능한 자리에서 노란색 별이 한 번 더 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만약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한다면은 얼마죠? 종가 17,420원이고요. 오늘 지금 시가 34,000원. 100% 이상 수익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래서 지금 제 시그널은 뭐다? 바닥에서 세력이 매집을 한 바닥에서 이런 시그널이 뜨고 최소한 30에서 50%는 가뿐하게 가져가고 혹여라도 이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이거는 급등의 찬스라고 보시고 이렇게 매집 기간이 오래 가졌을 때는 100% 이상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종목 실리콘트도 한번 보실까요? 실리콘트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트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처음 매집이 포착되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에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바닥에서 매집을 시작해서 사실 여기서 매수했어도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수익권이시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이 뜨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뛰었다? 여기 당일 종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종가 8,800원. 8,870원까지 뛰었다라는 거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8,870원에서 지금 현재가 최고 5만 원까지 뛰었다. 최소 지금 주가 그냥 수익률로 안 따지고 그냥 배수로 따졌을 때도 6배가 넘게 주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이건 뭐다? 세력이 매집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슈팅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시그널을 어떻게 제가 해드린다? 무료로 모두 배포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이 혜택 드리는 거예요. 이 수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78-9834번으로 문자 수식이라고만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이 수식 다 보내드릴 건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선플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이거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번호 010-7578-9834로 수식이라고만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제가 이 시그널로 수익을 어떻게 5월달에 어떻게 냈다? 흥국석유 같은 경우는 54%, 카페24 53%, 실리콘트 79% 수익 내드렸고요. 이오플로 160%, 광무 67% 이런 식으로 수익 내드리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다? 만약에 제가 수식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드렸는데 보내드리는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수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때까지 제가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시그널이 뜬 종목들을 추려서 거기서 정말 원픽만 뽑아서 이렇게 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과 함께 저희 텔레그램에서 이 설명까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네,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링크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78-9834번으로 승인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저희 텔레그램 채널까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입장 요청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제가 아직 요청에 응답을 안 드렸죠. 왜냐? 네, 문자를 아직 안 보내셨어. 그래. 문자를 안 보내주셨어요. 네,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제가 요거까지 승인해 드리고, 왜냐면 제가 이거 다 무료로 해드려요. 네, 그런데 구독, 좋아요까지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고 문자만 보내시면은 이거 전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